모든 일반 국민들이 딱 법안을 볼 때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구나, 법정을 볼 때 알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을 선언하는 도구가 필요하고, 우선 국회와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것인지,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 조항이 꼭 민법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한 행동이나 말은 잊을 수 있는데 사실 누구에게 당한 모욕은 정말 잊기 힘들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우리 사회의 갑질 이런 것이고, 그 한계를 정한다는 게 참 힘들고, 그 갑질의 그 종의 피해를 주장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노동하는 쪽에서 보면. 그래서 어쨌든 민법을 개정하면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에서 핵심은 이거를 했을 때 도대체 누구를 보호할 거냐, 이 문제가 좀 핵심일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정신이 망가지는 게 지금 더 큰 문제가 되고, 한국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노동자의 정신 건강이 나빠지면 당연히 생산성 나빠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분쟁의 소지도 높아지는 거고, 사실은 현재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업무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업무 환경은 우리가 이제 노동과 관련된 법이라던가 이런 데서 많이 또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하겠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인격권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많이 성장을 했지만 역시 뭐 사회적으로 역시 그 아쉬운 부분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이제 권력 행위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소위 쉽게 저희가 이제 갑질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갑질이라고 딱 하면 저희가 주로 뭐 대기업의 재벌들이 막 하는 갑질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일상 곳곳에 다 침투가 되어 있어요. 모두가 모두한테 지금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네 주유소에서,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이 갑질이 막 성행을 하고 있는데 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인을 하고 있는데 수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이것이 결국은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자살률 상승의 원인이 되고, 우울증의 원인이 되고,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되고, 사회 통합의 저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구글 법도 사실은 국민들이 구글 법 이렇게 했으면 관심을 안 가졌을걸요? 거기에 구글 갑질이라는 이야기가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졌던 거라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이야기를 어젠다로 좀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좀 강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인격권 침해 같은 경우에 판단할 때 다른 권리나 이익하고 형량을 합니다. 형량을 하면서 그때 이제 뭐 꼭 인격권에 한정되지 않고 이것을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느냐. 근데 이것은 사회 통념이나 수인 한도는 어떻게 보면은 용어는 이렇지만은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법원이 객관적으로 봐서 이 정도 사회 통념이고 보통의 사람이면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고 뭐 이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매년 그 성윤리 교육을 학교에서 저희 교수들이 봤는데, 매년 학생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그 말들이 더 늘어나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런 말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라고 한 게, 너 되게 오늘 피곤해 보인다,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에 말씀하신 사회 통념상 그게 뭐 어떠서 너를 그냥 생각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를 모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거를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사회 통념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위험성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참는다는 것도 사실은 뭐 성격 MBTI에 따라서 또 다르게 참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위계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도 못 참아 라떼는 소리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지만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그 수인 한도를 넘든 안 넘든 1항에서는 다 이제 인격권으로 인정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게 침해당했을 때 과연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면 조금만 뭔가 조금 불편해도 다 할 수 있냐 하면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여러 가지 가치 형량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인 한도라는 그 수준을 넘어설 때 우리 저 참을 한도죠. 이제 참을 한도를 넘어설 때 그때는 리걸 액션을 할 수 있다. 그냥 평소에는 그냥 권리가 있는 것일 뿐이고. 가상 세계가 우리 사회 안으로 아주 그냥 정말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실제 세계가 아닌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 나의 초상권이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좀 뭐 유명 스타들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다.